총레일 넘버 48. 우리 열차는 함께했어 역으로 향하는 총레일 넘버 48입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고 가지고 계신 승차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객 여러분의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담은 총레일 지금 출발합니다. 어디 보자. 자리가 B-4 여긴가? 여기네.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지나갈게요. 아이고, 짐이 되게 많으시네. 기타에, 가방에. 어디 보자. 내 자리가 B-5? 뭐야, 내 옆자리셨네? 기타 이리 주세요. 잡아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기타에 앰프에 짐이 진짜 많으시네요. 혹시 가수세요? 아니요. 가수는 아니고 그냥 이것저것 돌아다니며 연주하고 있어요. 이제 일주일 되었고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집에는 언제쯤 돌아가시려고요? 제가 스스로 찾고 싶은 게 있어서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걸 찾게 되면 돌아갈 것 같아요. 오, 여행을 시작하신 사연이 있으시군요. 혹시 저한테도 들려주실 수 있어요? 제 이야기는 기타와 연관이 깊어요. 처음엔 악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악기는 물론 음악에도 흥미가 없었죠. 어릴 때 학원에서 악기들을 조금씩 배웠던 적이 있었지만 막 기억에 남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10대 초반까지 음악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제 친구를 통해서 버스커 장범준의 음악을 듣게 되었어요. 그의 음악은 정말 놀라웠어요. 어쿠스틱 밴드의 감성과 느낌이 너무 생생하게 마음에 와닿아 가슴이 두근거렸죠. 그렇게 장범준의 전곡을 다운받았고 매일같이 그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학창시절을 보냈어요. 그때부터 계속 어쿠스틱 음악을 듣고 주변의 친구들이 기타를 연주하는 것을 보며 나도 한번 기타를 쳐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죠. 집 베란다에 먼지가 쌓여있던 기타를 꺼내 학교에 들고 다니며 여기저기 친구들에게 묻고 유튜브 강좌 영상을 통해 실력을 점점 쌓기 시작했어요. 기타를 치게 되면서 친구도 많이 사귀게 되었어요. 당시 소심한 성격을 갖고 있던 저는 자신감 있게 저 자신을 표현하기 힘들어했지만 기타를 통해서 저를 많이 표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기타 연주를 하면 친구들이 참 많이 좋아했었어요. 기타를 치면서 함께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서로 가르쳐주기도 하면서 친밀감을 더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타 치는 것이 점점 좋아졌고 매일같이 기타를 메고 학교를 다녔어요. 저 자신도 기타를 많이 의지했었어요. 마음이 복잡하거나 억누른 감정들이 있을 때 기타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었던 것 같아요. 당시 고등학교 시절 혼자 짝사랑으로 힘들었을 때도
기타를 치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던 게 생각이 나네요. 그렇게 기타와 함께 했던 고교 생활. 작곡을 하시는 선배에게 음악의 이론과 코드의 구성을 배우게 되면서 음악과 기타에 대해 좀 더 심오하게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조금씩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죠. 음악의 이론과 화성학을 배운다는 것은 조금 달랐어요. 코드의 구성을 창작하고 멜로디를 구상하며 작곡과 작사를 하는 모든 과정들이 저에게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다가왔어요. 이전처럼 실력도 금방 늘지 않으면서 기타가 점점 어려운 악기로 인식되기 시작했죠. 저 또한 노래를 만들면서 제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싶었지만 기타를 그저 즐기기에 좋은 악기라고 생각하고자 더 이상 공부를 이어가지 않게 되었고 깊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저버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 시절이 흘러갔어요. 시간이 지나 진로 결정을 해야 하는 고3 시기가 찾아왔어요. 어떤 쪽으로 진로를 정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담임 선생님께서는 제게 지금의 학과를 추천해 주셨어요.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 행복을 전하고 봉사하는 이 학과는 그동안의 제 가치관과도 잘 맞았었어요. 또 안정적인 직장에서의 업무를 상상하면 괜찮은 선택이라고도 생각했죠. 물론 기타를 치며 실용음악을 전공하는 방법도 있었어요. 선생님께서도 그동안에 제가 기타 치는 걸 좋아했던 걸 아시고 음악 전공을 해보는 것은 어떻겠냐고 물어보시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음악인으로서의 미래에 대한 막연함과 스스로 음악적 재능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쉽게 떨쳐낼 수 없었고 이런 생각들과 낮아지는 자신감으로 인해 기타와 음악은 그저 취미로 남겨두고 안정적인 진로를 선택하게 되었죠. 그렇게 입시를 준비하며 안정적인 학과를 선택해 대학교에 들어오게 되었고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대학 생활은 정말 좋았어요. 좋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다양한 활동들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가끔씩 제 삶이 뭔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 친구들의 SNS를 보며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선택해 행복해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몇몇 친구들은 자신의 진정한 꿈을 위해 재수를 선택하기도 했어요. 또 어떤 친구는 전공 공부를 통해 그토록 자신이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게 됐다며 기뻐하는 모습도 보았죠. 하지만 현재 저에겐 공부를 한다는 큰 기쁨도 뚜렷한 꿈도 즐거워하는 모습도 볼 수 없었어요. 열심히 입시를 준비하고 꿈꿔온 대학에 들어온 것은 정말 좋은 일이었지만 적성을 떠나서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는 기타를 치면서 행복해하는 저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렇게 대학 입학 후 2년 동안 많은 고민과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휴학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스스로도 잠시 생각을 정리하며 휴식을 갖기로 했죠. 지금이라도 제가 진정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 다양한 것들을 보고 경험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번 기회에 음악도 제대로 공부해보고 시작해보면서 기타를 치는 것이 진정 내가 원하는 행복인지도 알아보고 싶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조금씩 모은 자금을 통해 지금은 기타를 메고 국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공연을 할 수 있는 곳에선 공연을 해보고 여행을 하며 새로운 인연들을 통해 작곡에 영감을 얻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이렇게 기타를 통해서 여기까지 온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참 길었네요. 꿈을 찾아가기 위한 여행을 떠났다는 게 멋있었어요. 휴학까지 하신 걸 보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저도 그 꿈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너무 제 얘기만 한 것 같네요. 혹시 좋아하는 악기나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으신가요? 저도 피아노를 조금 오래 쳤어요. 그래서 피아노에 정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오, 그러시군요. 혹시 피아노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있어요. 말하자면 긴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시던 엄마 덕분에 태어나기 전부터 피아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유치원에 다닐 때도 끝나고 나면 노란 가방을 메고서 곧장 엄마 학원으로 달려갔어요. 피아노 학원으로 와서 언니 오빠들이 연습하는 걸 구경하고 레슨실에 앉아 졸아보기도 했고 엄마가 레슨하시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했었네요. 그때는 아직 피아노를 배우지 않았던 시절이었어요. 멀리서 자주 바라보기만 했었죠. 피아노는 제 주변에 항상 있었지만 말은 걸어본 적 없는 친구 같았어요.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저는 더 이상 피아노를 바라보기만 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피아노 앞으로 다가가 의자 위에 앉아서 대화를 걸 수 있게 된 거죠. 원장 선생님이시던 엄마 방에 그랜드 피아노가 한 대 있었는데 그 앞에 앉아 처음으로 엄마의 가르침을 받던 날 저는 되게 행복했어요. 엄마가 다른 언니 오빠들이 아니라 나를 가르쳐준다는 생각에 신이 났었고 내가 누르는 대로 소리나는 이 악기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건반을 눌러 말을 걸면 소리로 대답해주는 피아노와 저는 그렇게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갔어요. 학교가 끝난 제 오후에는 늘 피아노가 함께 했어요. 피아노 뚜껑을 닫고 그 위에서 숙제를 했고 연습을 하다 졸리면 잠시 그 위에서 잠을 자기도 했거든요. 연습하기가 싫어 창밖을 구경할 때 피아노가 그걸 눈 감아주기도 했어요. 연습하지 않고 색칠한 동그라미만큼 절 떨리게 하는 건 없었거든요. 이렇게 계속 생활하다 보니 피아노랑은 평생 떨어질 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제 주변에는 고개를 조금만 돌려도 시선이 닿는 곳에 피아노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제 시야에서 피아노가 보이지 않게 되는 날이 금방 찾아왔어요. 중학생이 되고 나서 학원에서 멀리 이사를 갔거든요.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버스를 타야만 올 수 있었던 정도라고 표현하면 와닿을까요? 엄마는 여전히 학원을 그 자리에서 운영하셨고 저는 너무 멀어서 학원을 자주 찾아갈 수 없었어요. 그나마 집에서라도 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사를 가게 되면서 피아노도 집 안에서 사라졌죠. 동생이 초등학생이 되면서 피아노방을 없애고 공부방으로 만들었거든요. 피아노 자체를 너무 오래도록 못 치다 보니까 전에는 없었던 연습 욕심까지 생겼어요. 있을 때 잘해줄 걸이라는 말이 떠오르면서 마음껏 칠 수 있었던 날들을 자꾸만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음악을 배우지 않던 학년일 때 음악실에서 수업하는 선배들이 부러웠어요. 급식실을 지나갈 때면 늘 음악실도 지나쳐 갔는데 그때마다 너무 들어가 보고 싶었죠. 미술 대신에 음악을 배우고 싶었고 학교에서도 피아노 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신청했었어요. 드디어 음악을 배우게 되어 음악실에 들어갔을 때 제 신경은 온통 피아노로 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 이론을 배우는 중일 때도 얼른 피아노 뚜껑을 열어 연주하고 싶었고 다른 악기를 배울 때에도 피아노만큼 제게 재미있는 악기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음악 시간 전에는 늘 5분 일찍 음악실로 달려갔어요. 쉬는 시간에는 자유롭게 피아노를 만질 수 있었거든요. 친구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연주하며 동그랗게 모여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생생해요. 학교 합창대회가 있을 때면 저는 반주자로서 무대에 올랐어요. 매 시간 피아노를 힘겹게 옮겨오고 돌려놔야 했지만 합창 반주를 하는 시간을 가장 기다렸어요. 웃으면서 노래하는 친구들을 앞에서 지켜볼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늘 피아노 앞에 가려져 무대 사진 속에는 제가 보이지 않았지만 그다지 슬프고 섭섭하지는 않았어요. 다양하게 참여해볼 걸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후회는 안 해요. 피아노라는 악기 덕분에 저의 학창 시절을 더 잘 기억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사람마다 집중해서 보고 듣는 부분들은 다 다르죠. 저는 노래를 들을 때 남들보다는 조금 특별하게 듣는 것 같아요. 가사와 그 의미보다는 한음 한음 정교하게 쌓아진 멜로디들에 먼저 귀 기울이거든요. 가요를 들을 때에도 찬양을 들을 때에도 어떻게 이렇게 잘 어울릴 수가 있을까 하며 홀로 감탄하곤 해요. 친구들은 이런 저를 보며 신기하다고 말해요. 잘 어울리는 화음의 멜로디를 적어서 바로 연주하는 걸 몇 번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놀라는 반응들이었죠. 멋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으쓱하기도 했어요. 피아노는 제 기도 세워주는 좋은 친구였네요.
이런 방법으로 음악을 접하다 보니 작곡을 배워 제 노래를 만들고 싶다는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그 꿈을 안고 고3 입시가 끝나갈 때쯤 실용음악학원을 알아봤었죠. 처음 아르바이트를 하며 번 돈으로 스스로 작곡 공부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부푼 꿈을 안고 학원을 알아봤어요. 처음으로 혼자 상담도 받아봤죠. 하지만 학원에 등록하지는 못했어요. 처음으로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느껴서 주저하게 된 것 같아요. 스무 살이 되었다고 내가 돈을 벌었다고 하고 싶은 걸 마냥 다 할 수는 없었어요. 작곡을 이상적인 꿈이라고 생각하게 된 순간부터 자신감을 잃은 거죠.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 2달 동안 반짝 학원에 다닌다고 해서 제가 만들 수 있는 음악은 없었고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오롯이 학원비로 낼 자신도 없었어요. 모든 선택과 결정이 나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니까 막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너무 겁쟁이였죠. 그날 이후부터 오늘까지 아직도 그 꿈을 마음속에 고이 접어 품고 있어요. 여행길에 떠난 오늘도 그 선택을 실행에 옮기는 게 맞을지 확신이 잘 서지 않아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순 있겠지만 내가 너무 금방 질리면 어떡하지?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면 어떡하지? 일어나지 않은 일들만 걱정하고 있네요.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면서도 자꾸 걱정만 하는 제 자신을 보며 이게 꿈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오래도록 관심 갖고 있었다고 해서 모두 꿈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이 순간까지도 생각하고 있어요. 설령 그게 꿈이 아니게 되더라도 절망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려고요. 저는 또 다른 꿈을 꿀 거니까요. 여하튼 이 걱정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 하여 이번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중요한 말을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것 같네요. 우리 둘 다 서로의 꿈들을 이뤄내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 둘 다 꿈이 있지만 그 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는 장담할 수 없죠. 하지만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작곡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얼마나 오래 버티는지 얼마나 오래 하는지를 생각하기보다 시도했을 때의 마음을 생각해보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총레이 덕분에 좋은 친구를 만난 것 같아 좋네요. 어디서 내리세요? 이번 역은 함께했어역입니다. 놓고 내리시는 소지품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번 역에서 내려야 해요. 저도 함께했어 역에서 내려요. 그럼 일단 일어날까요? 어떻게 잘 도착했네요. 이야기해주셔서 고마워요. 제 조언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생각을 잘 정리해야 하는 여행이 되길 바랄게요. 네, 고마워요. 기타랑 즐거운 여행 하세요. 지금까지 제작, 기술, 진행의 김유진, 문성호였습니다. 복음과 진리의 소리 CSBS